혼자야, 나 정임이야. 아,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뚜뚜뚜. 통화 시간 3초. 그리고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전화는 없었다. 정임은 그날을 자꾸 떠올린다. 왜 그때, 그래, 알겠어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을까? 안녕하세요.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드라마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가 겪고 있는 아주 조용한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 듣기엔 조금 아픈 이야기라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임 67.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문제 일으킨 적 없는 사람이다. 싸운 적도 없고, 돈 문제도 없고, 누구 뒷말을 일부러 한 적도 없고, 늘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예전엔 아침이면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고, 시장에 가도 같이 갈 사람이 있었고, 명절이면 서로 안부를 묻느라 전화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임의 휴대폰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지금은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이 몇 번 반복되자 정임은 전화를 거는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내 전화가 부담이 된 건 아닐까? 혹시 나랑 얘기하면 기운이 빠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임아, 나야. 윤자.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오래 연락을 이어오던 친구 윤자였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잠깐 얼굴 좀 보려고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서서 떠난 게 아니야. 정임은 그 말에 숨을 멈춥니다. 그럼 왜? 윤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쳐서야. 마음이 조금씩 달아서. 그 말은 정임의 가슴을 조용히 찌릅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나이에 정말 흔한 일이야. 그날 윤자는 정임이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4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상대를 작게 만들었던 말,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깎아먹었던 말, 위로하려다 오히려 버거워지게 만든 말, 그리고 조언이라 믿었지만 가르침처럼 들렸던 말.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휴대폰도 조용해졌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정임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그 4가지 말 습관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끊긴 관계를 다시 잇게 만든 단 한 문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끝난 것 같았던 우정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말 한마디가 남아있는 걸까요? 윤자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싸준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정임아, 너 말이야. 사람들 앞에 서서 나쁜 말 한 적은 없어. 정임은 조금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됐잖아. 윤자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잠시 침묵. 그리고 윤자가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너랑 밥 먹으면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았어?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손주가 이번에 요즘 집값이 올랐어. 정임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얘기지. 윤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맞아. 너는 자랑하려는 마음 전혀 없었어. 근데 말이야.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어. 정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뜻이야? 윤자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남 얘기를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이랑 비교하게 돼. 너는 그저 얘기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저만큼 안 되지?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윤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조금씩 작아져. 그리고 어느 순간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기 시작해. 정임은 그제야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주 웃지 않던 친구, 말수가 점점 줄어들던 친구, 어느 날부터 약속을 미루던 친구.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 윤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의도 없는 비교는 말한 사람도 모르고
상처받은 사람도 말 못한 채 관계를 멀어지게 해. 잠시 후 윤자는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더 조심해야 해. 너 이런 말도 자주 했지? 그 사람 말이야. 걔네 집 사정이 좀. 내가 들은 얘긴데. 정임은 급히 말합니다. 그건 걱정돼서 한 말이야. 친한 사이니까 알려준 거고. 윤자는 그 말에 짧게 한숨을 쉽니다. 알아. 너 마음.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 저 사람이 없을 때 내 얘기도 저렇게 하고 있겠구나. 정임의 손이 찻잔 위에 서서 멈춥니다. 설마가 아니라 거의 그래. 윤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남 이야기에는 신뢰가 깎여. 특히 우리 나이엔 비밀보다 체력이 먼저 달아. 괜히 말 조심해야 하는 자리, 마음 써야 하는 관계가 되면 사람은 슬쩍 거리를 둬. 정임은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그냥 가까웠어서. 윤자는 부드럽게 말을 잇습니다.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어. 그 선을 조금만 넘으면 사람은 말없이 뒤로 물러나. 정임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뜸해진 이유, 약속이 흐지부지 된 이유, 눈을 마주치지 않던 순간들, 모두 미움이 아니라 피로였다는 걸. 윤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임아, 사람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야. 지치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멀어질 뿐이야. 정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임이 가장 많이 했지만 가장 몰랐던 세 번째, 네 번째 습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윤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정임아, 이건 말하기가 좀 어려운 얘긴데. 정임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다 말해줘. 윤자는 천천히 세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몸 아픈 얘기, 자식 걱정, 잠 못 자는 얘기. 정임은 조금 놀란 듯 대답합니다. 친구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야? 윤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 처음엔 다들 들어주지.
근데 말이야. 윤자의 말이 잠시 멈춥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윤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위로자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사람이 돼. 전화를 받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고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져 정임의 눈이 조금 흔들립니다. 나는 그냥 기댄 거였어. 윤자는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알아. 기대고 싶었겠지. 근데 기댈 수 있는 관계와 기대야만 하는 관계는 달라. 힘든 얘기는 나누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해. 잠깐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계를 가른다는 겁니다. 정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은 늘 묻지 않았다는 걸,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부터 꺼냈다는 걸. 윤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아픈 얘기야. 정임은 긴장한 채 윤자를 바라봅니다. 너 조언 많이 했잖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너 그러다 나중에. 정임은 급히 말합니다. 그건 도와주려고. 윤자는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합니다. 정임아, 조언은 언제나 쉽게 가르침으로 들려. 특히 우리는 같은 나이잖아. 같은 나이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면 사람은 마음부터 닫아. 정임은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윤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좋은 뜻이 항상 좋게 들리진 않아.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 말일 때가 많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해. 정임의 가슴이 조용히 아파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로 상대의 마음을 막아왔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윤자는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 정임아, 이 네 가지는 성경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평생 익숙하게 써온 말 습관이야. 그래서 고칠 수 있어. 지금이라도. 그날 밤 정임은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과 약속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임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끊겼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흐르게 만들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다가옵니다. 정임이 가장 망설였던 그 전화 한 통. 그날 밤, 정임은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윤자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돕니다. 사람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야. 지치면 조용히 멀어질 뿐이야. 정임은 불을 켜고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오래 쓰지 않던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 수첩에 정임은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얘기 전에 먼저 묻기. 요즘 어떻게 지내? 정임은 잠시 멈춥니다. 생각해 보니 이 질문을 얼마나 오래 하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얘기부터 시작했지. 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사는 게 어떻고. 두 번째, 남의 이야기 전하기 전 3초 멈추기. 정임은 이 항목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습니다. 그건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 스스로를 변명해 보지만 윤자의 말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정임은 펜을 다시 잡습니다. 세 번째, 힘든 얘기는 허락부터. 잠깐,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어? 이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생각보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상대를 존중하는 거리라는 걸 정임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네 번째, 조언 대신 공감으로 시작하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정임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말이 이렇게 짧아도 되는 거였구나. 그날 밤, 정임은 결심합니다. 다시 연락해 보자고.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 문장만 말해 보자고. 며칠이 지나도 정임은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번호를 누르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지금 걸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괜히 불편해지면 어쩌지. 그러다 윤자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거창한 사과는 오히려 부담이야. 관계는 설명보다
온도가 먼저야. 정임은 마침내 번호를 누릅니다. 선자,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정임의 심장이 괜히 빨리 뜁니다. 전화를 끊을까 망설이던 순간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정임은 숨을 들이쉬고 미리 준비해 둔 단 한 문장을 말합니다. 선자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 정임은 괜히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 그 짧은 말 속에는 차가움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놀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정임은 윤자의 말대로 다시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번에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자의 목소리가 조금 풀립니다. 뭐, 그냥 그렇지. 정임은 바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그 한마디에 선자의 말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짧았던 통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다시 흐르게 하는 거구나. 그 통화 이후 정임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갔어. 윤자를 만났을 때도 정임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몸은 좀 어때? 예전 같았으면 자기 병원 얘기부터 꺼냈을 텐데 입을 다뭅니다. 윤자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대답합니다. 뭐, 그럭저럭. 정임은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 말 뒤에 윤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아픈 날이 늘었다는 얘기, 잠을 설친다는 얘기,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얘기. 정임은 듣기만 합니다.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랬겠네. 윤자는 말을 멈추고 정임을 바라봅니다. 너 요즘 좀 달라졌다. 정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예전엔 내가 말 끝내기도 전에 방법부터 말했잖아. 정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만 남깁니다. 며칠 뒤 정임은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정임은 이번에도 단 한 문장만 꺼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뭐, 별일은 없지. 정임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조금의 침묵 후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좀 힘들긴 해. 정임은 바로 윤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허락. 잠깐 얘기해도 될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듯 말합니다. 응.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전화를 끊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상대도 자신도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정임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가볍게 해줄 수 있을까? 내 말이 이 사람의 하루에 짐이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이 정임을 조용히 바꿉니다. 어느 날 윤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임아, 요즘 사람들 너 만나면 편하대. 정임은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관계는 붙잡았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머무는 거라는 걸 정임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미 멀어진 사람도 아직 늦지 않은 건 아닐까? 아직 말 한마디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임이 가장 두려워했던 마지막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관계를 되돌릴 수 있었는지 아니면 담담하게 놓아야 했는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을 더 미루다가 정임은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봅니다. 이 전화에 대답이 오지 않아도 차갑게 끝나도 붙잡지 않겠다고. 그저 한 번은 정중하게 안부를 묻고 싶다고. 정임은 가장 멀어졌다고 느꼈던 이름을 천천히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정임은 속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아. 그 순간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낯설지 않지만 조금은 멀어진 목소리. 정임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오랜만이야. 상대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정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준비해 둔 그 문장을 꺼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임은 그 침묵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말합니다. 그냥 예전 같지는 않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듯 말합니다. 그랬구나. 상대는 놀란 듯 다시 말합니다. 너 왜 아무 말 안 해? 정임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냥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상대의 숨소리가 조금 느려집니다. 사실 말이야.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다 꺼내지도 않았고 서운함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을 때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해 줘서서 고마워.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걸. 어떤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는 게 맞다는 걸. 중요한 건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정중했느냐였습니다. 정임은 이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나가 아니라 나는 예의를 다했나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자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정임아, 요즘 너 편안해 보여. 정임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관계가 좀 쉬게 둬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 사람은 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임은 이제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도 이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임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덜 불안합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미움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말을 후회하며 밤을 새우는 일도 줄었습니다. 정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고. 몇 명이 남았느냐 보다. 누구와 편안하냐가 중요하다고. 어느 날 정임은 윤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말이야. 사람이 멀어지면 내가 잘못한 줄만 알았어. 윤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 참고, 맞추고, 더 애쓰는 게 우정이라고. 정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우정도 쉬어야 하고 숨 쉴 틈이 필요하다는 걸. 정임은 자신이 완벽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이 앞서 나올 때도 있고, 괜히 조언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네 가지를 떠올립니다. 내 얘기 전에 먼저 묻기, 남의 이야기 전하기 전 3초 멈추기, 힘든 이야기는 허락부터, 조언 대신 공감으로 시작하기. 이 네 가지는 사람을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는 배려라는 걸. 정임은 이제 압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싸운 적도 없는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를 몰라 혼자만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서운함과 피로가 쌓여 조용히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대부분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말투 하나, 질문 하나에서 생깁니다. 다시 잊는 방법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과문도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단,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혹은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말에 대답이 돌아오면 그걸로 다시 시작이고, 대답이 없더라도 당신은 예의를 다한 겁니다. 그걸로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혜담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넓힐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숨 쉬기 편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한마디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의 삶, 관계, 말의 온도에 대해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기를. 여기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